예, 부산 연제구 김혜영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님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예,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나오시죠. 예, KEI 소속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이정호 센터장이 지난 1월 세종시에서 KEI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서 스스로 친일파라고 밝힌 뒤 일왕만세 삼창을 한 사실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EI에서는 보도 해명 자료를 배포했지요. 예. 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맞습니까? 그 1, 2, 3차는 저희들 5차에 걸쳐서 해명 보도를 냈는데. 아니 잠깐만요. 예. 일단 1차로 보도 해명 자료 내면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한 거 맞습니까? 예, 그 당사자 자신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셨는데요. 이 최초 언론 보도가 6월 23일입니다. 예. 그런데 최초 그 KEI 보도 해명 자료가 6월 23일에 나왔어요. 예, 예. 몇 시간 만에 어떻게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예.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워낙 이 사안이 국민적인 자존심이 걸린 그런 아주 폭발성이 강한 사안이라서 우선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그 진위를 파악을 했습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아니라 그러지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사하고 이정호 센터장관 녹취록 보셨어요? 예, 녹취록 봤습니다. 신문에서. 녹취록에 보면은 이정호 센터장이 은행 조심해야겠다. 뭐 와전된 것 같다. 와전된 것도 내가 은행을 잘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녹취록에 있는 내용 보셨어요?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체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조사가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6월 25일 토요일부터 국무조정실 감사를 지금 7월 1일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사안은 왜 당일날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1차 보도 해명 자료를 전혀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는 거예요? 그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일단 해명을 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보니까 그게 세종시 우리 국책기관이 개최한 워크숍이라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포커싱을 하고 했는데 전혀 그런 워크숍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이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단정한 그런 점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단이 지금 꾸려졌지요? 예. 조사단이 지금 조사를 하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일을 누구에게 말하고 다닌 적이 있느냐? 이 센터장이 해당 발언을 할 때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느냐? 이런 거 묻고 다닌다고 하는데 진상조사보다는 내부 제보자 색출에 더 주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진상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워크숍 참석한 사람들 3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리 녹취를 해야 되니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위정을 하면은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감없이 얘기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녹취 과정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진상조사 결과 언론 보도가 사실임이 밝혀진다면은 원장님께서는 이 1차 보도 해명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현재에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도 해명 자료를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마이크 예. 계속하세요. 예, 다음은 국민권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국민권익위로 서면 질의를 한 4건 정도 했는데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관행이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런 관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예, 그러면은 질문이신지 나중에라도 휘하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주의를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보면은 민원 신청할 때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신문고가 그 최초 접수 민원이 제기된 게 몇 년도입니까? 아마 한 2002년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2년 초반.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5년이고요. 2005년입니다. 예, 2002년 초반이라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2002년이든 2005년이든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면은 이미 지금 폐기가 지금 일부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폐기된 정보가 있습니까? 네, 보존기관이 경과한 민원에 대해서는 임의로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록물 평가 심의회에서 폐기 여부를 심의해서 다시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 단계에서는 보존기간 10년이 초과한 민원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완료했고요. 국가기록원 또 민간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서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단을 금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10년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면은 차단을 접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10년이 되기 전에 관련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미 벌써 심사를 하고 일부 폐기가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속히 심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보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의 경우에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은 민원 신청이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이게 언론에 보도된 사안입니다.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니까 이 국민신문고에서는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이관을 하고 다시 여기서 서울지법 감사계로 다시 서울지법 총무과장으로 서울지법 총무과장이 다시 피민원인. 근데 이 피민원인이 민원인의 상간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돌아오면서 이 피민원인이 민원인을 호출하는 일이 실제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민원 신청의 경우에 이런 내부 고발과 같은 민감 사안은 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이런 민원인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안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사안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접수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기피부서 지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대법원과의 관계에서는 각 기관 정보가 이 국민신문과 연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기피부서 지정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대법원 민원과로 갔고 거기서 윤리담당관실에서 해당 서울지법으로 보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이 발생이 된 걸로 사후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연계가 되지 않은 민원 접수 단계에서 반드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연계를 좀 확장할 뿐 아니라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